근데 그런 것도 이 내셔널 디렉터한테 네. 참가자가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기는 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우리나라 대부분 내셔널 디렉터 분들이 요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이라는 거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이게 대중문화예술 그 기획업 아,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어떠한 뭐 모델, 배우 또는 연예인 뭐 그런 분들이랑 전속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자격증 없이 전속 계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대중문화 어떤 라이센스라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아,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음. 이게 없는데 그걸 하는 거면 약간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불법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할 뻔해서, 그분도 그러셨구나. 심지어 여기 전속 계약하면 네. 여기 송희 매니저한테 전속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저보고 돈을 내라고. 거기다가 예치금 넣으라고 계약서에 그렇게 네. 써져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행히 저는 근데 그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를 만나서 다행히 이런 거는 옳지 못하구나를 알았어요. 그쵸. 너무 다행이었죠. 저희는 그랬으면 자격증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을 다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송희 매니저가 그래서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때 이건 전속 계약인데 아니 우리 송희 매니저한테 줘야 할 전속 계약금은 어디 가고 왜 송희 매니저가 예치금을 넣어야 하며 무슨 맞네요. 사채 계약서인 줄 알았어요. 연대 보증인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부모님 이름 막 이런 거 쓰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연대 보증인 해가지고 이제 그쵸. 그러니까 성인이랑 계약을 하는데 왜 굳이 연대 보증인까지 세워가며 송희 매니저와 전속 계약을 맺고 싶어하는 아무튼 정말 엉터리인 분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거 정말 근데 너무 조심해야 되잖아요. 음. 괜히 계약서 잘못 썼다가 코 깨는 경우 그쵸. 무조건 생기기 때문에 저도 그럴 뻔했고요. 그래서 그 종이에 서명을 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계약서 정말 잘 보셔야 너무 돼요. 위험하다. 네. 이거 너무 꼭 조심하시고 계약서 잘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계약서를 좀 올바르게 잘 쓰는 그런 걸 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써야 하긴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꼭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 그런 거 안 되고. 일단은 전속 계약 기간. 아, 기간. 네, 기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 네. 전속 계약을 하시게 되시면 네. 기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전속 계약금 아, 계약금. 본인이 받아야 할 전속 계약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전속 그쵸. 계약을 할 때는. 음. 아, 그렇구나. 네. 전속 계약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계대회 참가를 하시는 분들은 내셔널 디렉터가 뭘 지원을 해줬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어떤 계약서를 보면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은 목록들이 지원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지원을 받을 거며 어떤 걸 지원을 해줄 건지 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런 거를 지원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거를 한번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네. 세계대회 참가를 하실 때 그런 조항도 있어요. 뭐 상금이나 부상을 타게 되면 네. 내셔널 디렉터에게 모든 것을 귀속시킨다. 아, 네.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는 일단은 그 손익배분을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내셔널 디렉터가 정말 생뚱맞은 현금 요청도 없었고 네. 그리고 지원해줄 거를 전부 다 지원을 해줬고 네. 그래서 솔직히 나는 가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네.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귀속시키는 것도 이제 본인 마음에 따라 달린 거겠지만 귀속 대신에 이제 나도 가서 노력을 한 게 있으니 7대3 비율로 나누는 게 어떨까요? 네. 라고 한다든지 아, 좀
합당한 그치, 그쵸. 걸 조율을 어. 해서 왜냐하면 내셔널 네. 디렉터는 어차피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을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이렇게 회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 회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는 음.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던지 해야 되는데 네.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리고 지원 하나 없는 내셔널 디렉터가 부상과 상금을 전부 본인에게 귀속을 시켜라 라고 네. 한다면 그거는 많이 불공평하죠. 아, 그렇네요. 어쨌든 왜냐면 라이센스 비용만 지불을 했고 준비나 모든 것들은 또 나의 개인적 금전적인 거를 냈고 거기다가 참가비도 내고 다 했는데 또 그 부상 받는 거는 또 내셔널 디렉터한테 간다 하면 그건 정말 부당하다고 그쵸, 생각해요. 너무 부당하죠. 네. 근데 그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만일 계약서를 쓰시게 되면 내셔널 디렉터한테 여덟 유튜브 채널 봤더니 이런 거 다 지원을 해줘야 한다더라. 나에게 지원을 해다오. 나 가서 열심히 할게. 라고 한번 딜을 하시는 게 네. 어떨지. 그랬더니 내셔널 디렉터가 됐어. 너 나가지 마라고 하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요번 작년에 나가보면서 느낀 것도 한국은 그렇게까지 미인대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를 더 느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미인대회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동남아 쪽이 좀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거의 목숨 걸린 것처럼 대회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재밌다, 즐겁다, 다들 화이팅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내가 반드시 1등 해야 돼, 내가 반드시 이겨야 돼, 약간 이런 이글이글한 눈빛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좀 세계 대회를 유독 좋아하는 나라면은 모르겠는데 뭐 한국은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 저도 완전 동감하는 바예요. 그러면 세계대회를 그렇게 좀 좋아하는 나라들이 특별히 좀 있잖아요. 이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여기에는 그 나라의 사회적 현상과 네. 제 개인적인 견해가 포함이 돼서 네.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미인대회가 인기가 있는 나라가 동남아, 아, 그리고 맞아요. 남미, 오, 맞네요. 동유럽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살펴보면 네. 조금 느낌이 오지 않나요? 저는 조금 느낌이 와요. 일단은 여성 인권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조금 낙후되어 있어요. 낙후되어 있고 네. 그리고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뭐 여자가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쳐도 네. 그리고 이제 남자와 거의 동등한 교육을 받는 사회로 발전이 됐다 한들 막상 졸업을 하고 나오면 네.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적거나 네. 기회가 너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무대가 네. 미인 대회가 유일한 경우가 많죠. 그런 나라는. 하긴. 그게 좀 다르겠네요. 맞아요. 한국은 좀 다양한 매체나 여러 가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그것보다는 무궁무진하죠. 많은데 네, 그런 나라들은 그럴 그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네. 이거는 브라질에서 네. 살다 온 친구가 네. 얘기를 해준 건데 만일 제가 남편이에요. 우리 송이 매니저가 제 부인이에요. 네.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이렇게 때렸어. 그래서 송이 매니저가 경찰 부릅니다. 그쵸, 불러야죠. 그럼 경찰이 와서 뭐라고 중재를 하는지 아세요? 왜 벌써 화가 나죠? 뭐라고 했을까요? 왜 남편을 화나게 해서 맞을 짓을 하느냐 라고 중재를 와,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음, 근데 그만큼 여성 인권이 많이 그쵸. 낙후되어 있다는 네. 또 반증이겠죠. 네. 그런 그래서 게. 미인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네. 이렇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반드시 이걸 해내야만 해. 그쵸. 라는 음. 그런 게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갔던 그 세계 미인 대회에서도 동남아, 뭐 남미, 동유럽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강세였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탑5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그쵸.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챙겨줘야 세계대회 운영하는 사람은 그게 돈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또 드는 생각이 그 작년에 오. 또 마침 그 한국에 그 세계 미인 대회 미스 어스라는 세계 미인 대회에서 한국인이 한국 최초로 우승을 또 했단 말이죠. 근데 또 한국이 그렇게까지 뭐 미인 대회에 열광하는 나라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승한 게 너무 저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 실제로 준비 많이 하셨고 스피치 너무 감동받았고 하기는 했지만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의외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의외라는 게 아니라 한국 자체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그분 영상을 인스타 릴에 네. 추천 영상으로 떠서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멋있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정말 침착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네. 일단 내용도 되게 좋았고.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한 거죠, 우승을. 맞아요. 이제 지금 필리핀이 어떤 분위기냐면 미인 대회가 인기가 네. 물론 여전히 높긴 하지만 네. 전과 같진 않아요. 아, 필리핀도 네. 그런 상황이. 전과 같진 않아서 네. 그 미인 대회를 주관하던 그 팀이 네. 저희랑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이 돌파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너네 같은 경우는 어떤 컨텐츠를 만드느냐 뭐 이런 회의까지 하면서 아무튼 생각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낀 거는 그 미인 대회가 살짝 식은 네. 그 빈틈을 한류가 들어섰어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뭐 외모도 네. 백인 또는 남미 네. 또는 백인과 남미 혼혈 이런 외모를 선호를 했다면 지금은 거의 아시아? 네. 그러니까 한국, 일본인처럼 생긴 아, 사람들을 모델로 선호를 한다고 해요. 그렇구나. 특히나 이제 남자 모델들은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핫하다고 해요. 남자들은 또 더 그런 것 어. 같기는 해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좀 그러면은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한국이 더 돋보였던 데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현상과 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잘 했는지 네. 그런 것들, 그런 요건들이 진짜 타이밍 좋게 딱딱딱 아. 들어맞아서 우승을 한 게 아닌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왜 우승을 탈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개인적 역량이 너무 출중했고 사실 그런 주변에 그런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우승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그쵸. 느꼈는데 의외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리핀에서 또 열렸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납득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전 그 스피치 저도 몇 번 따라해봤잖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쨌든 세계대회에 그 참가자들을 보내고 있기는 한데 다른 그 내셔널 디렉터 분들께서는 그런 식으로 뭐 금전을 취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근데 좀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길래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걸 다 까발리고 있는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서 괜찮은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랑 네. 좀 관련된 일이기는 한데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대회를 통해서 버는 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인대회 인기가 전과 같지 않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인대회가 막 열광일 때는 진짜 한 7, 80년대? 네. 그때였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막
최고였고 7, 80년대. 그럼 그때는 뭐 광고주도 붙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왜냐면 네.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미인대회라는 것이 맡았던 역할이 네. 이제는 정말 대형 연예 기획사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그쵸.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쵸.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렇게 배출이 되고 네. 이제 미인대회는 그렇다 보니까 그 역할을 잃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인대회에서 네네. 역할을 잃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 저희도 많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네. 저희는 대회를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인대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비하면 정말 미인대회는 조금만 거. 한 2%? 네. 그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담 없이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게 저희가 모델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디어 회사다 보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희에게 영상 제작을 의뢰를 해요. 그러면 영상 제작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시나리오를 쓰고 네. 콘티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촬영 장소도 찾아야 하고 네. 장비도 챙겨 놓고 네. 그럼 이제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 그쵸. 영상 안에서 연기를 해줄 모델. 네. 그러면 그 모델 기회를 저희 대회 참가자들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대회를 해서 저희 모델이나 아나운서나 행사 MC 그런 분들을 뽑는 거죠. 뽑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영상에 네.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회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 저희- 돈도 지급되잖아요. 출연료 다 드립니다. 네, 출연료도 적게 주는 거 아니고 꽤 이제 넉넉하게 실제 다들 받는 만큼 다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또 보시는 분들이 기회만 준다고 네. 생각하실까봐. 심지어 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돈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매출을 올려서 다시 대회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 매출이 그렇게 나오느냐라고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되는 이유가 영상을 제작하고 싶으신 클라이언트 분들은 하청업체 개수가 늘어날수록 제작 비용이 불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져요. 네. 그러면 영상 제작은 여기, 모델 캐스팅은 여기, 뭐 스튜디오는 여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저희는 다 모든 그거를- 영역에 풀이 다 있어서 네. 장비도 뭐 저희 거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저희한테 일을 맡기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큐에. 그럼 제작비가 줄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줄여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아예 만든 그쵸. 상황인 거네요. 저희 미디어 회사, 클라이언트, 그리고 저희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 DMZ 세계평화홍보대사 선발대회를 통해서 선발되는 모델. 모델한테도 그쵸. 삶도 윤택하게 해주고 그쵸. 기회도 주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대회 자체만으로는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받거나 수익을 막 엄청나게 올리는 건 아니지만 개인 사업하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좀 더 윤택하게 해주고 좀 더 다 모두에게 긍정적인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아예 만드신 거네요. 그쵸. 새로운 구조를 만드신 네. 거예요. 사업 구조를. 그래서 이게 오, 미인 네. 대회 그 내셔널 디렉터들의 역량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 현 대표님은 정말 능력을 굉장히 실천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대회 총감독님이신 션 감독님도 네. 정말 머리가 많이 비상하셔서 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진짜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어김없이 들어맞으니까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지 미인 대회만 하면 힘들어요. 그렇겠네요. 들어보니까. 음. 그래서 다른 뭐 내셔널 디렉터 분들이나 아니면 미인 대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냐면 이런 구조, 새로운 사업 구조를 어떻게 보면 만든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치만 결국엔 이게 맞다고 하고 넘어가면 참가자들한테만 그 불이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인의 역량이 부족한 거를 네. 왜 참가자들의 목에 빨대를 꽂아서 채우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고 이러신 네. 분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우리 대회 문제가 생겨서 주주들이 스폰을 못하게 됐습니다. 네. 참가자 부모님들께서 성의를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한 내셔널 디렉터도 있었대요. 대놓고 그렇게. 네. 근데 오늘 완전 근데 다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시네. 각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저희에 대한 얘기도 솔직하게 아예 다 투명하게 공개해버리시고 네. 이런 적이 있으시진 않았잖아요. 한번 지금 처음 공개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한 건 처음이죠. 오.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저희 조직이 내에서 회의할 때나 제가 대표님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얘기를 하는 정도지. 네. 근데 이게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상처받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쵸. 이거 알려드리면 너무 좋겠다. 말아 마시지만. 그게 좀 속상했어요. 네. 건강한 대회도 솔직히 많아요. 네. 많은데 정말 엉뚱하고 이상한 대회에 참가를 하셔서 상처를 받고 네. 역시 모든 대회는 다 음. 이렇게 정말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네. 제가 오늘 거침없이 마구마구. 그러면 이게 저희는 이제 사업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고, 그러면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엔 제가 나갔고 하잖아요. 앞으로 미스 글로라이즈 코리아에서 세계대회는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방향성이라든지 혹시 뭐 그런 게 새로운 게 있을까요?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